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고객들도 우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러 전화하고 만나러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만나러 가는데 가서 뭐 코로나 얘기, 날씨 얘기 할 거냐? 이제 그거 지겨우니까 우리가 한동안 보험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험 얘기를 너무 그리워할 거예요, 고객들이.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고객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플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 그게 라인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15세부터 70세까지 여러분들은 이 플랜을 가지고 고객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예약이 된 다른 지점 가서 2시간 해야 될 그 양을 제가 1시간에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고, 그래서 중간에 동영상이나 이런 건 다 스킵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시멜로 플랜, 치매 간병 상조보험, 달러 금융하우스, 종답이다. 종답이다는 종신보험이 답인 10가지 이유, 종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객 방문을 여러분들이 할 때 15세에서 40세까지는 이 마시멜로 플랜, 이걸 가지고 하면 돼요. 상품도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그리고 50세에서 70세는 치매 간병 상조, 그 다음에 달러 금융하우스에는 15세에서 50세. 네, 그리고 이제 종신이나 다른 걸 가지고 이제 전체를 하면은 이게 그 공백이 없이 다 메꿔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 특약을 지금 증액하는 걸 회사에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하고 그러는데 6월 말까지 천에 천을 붙이잖아요. 천에 천을 붙여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어제도 천에 헬스케어 천을 50세한테 붙여가지고 한건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려면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80세나 헬스케어는 5년이나 10년 납. 이건 이런 식으로 이제 6월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이 4천이나 3천 있는 사람은 5천이 돼야 헬스케어 실버 너싱 케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이나 2천을 증액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플랜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마시멜로 플랜인데 이것은 자녀의 돈을 자녀로부터 지켜주는 플랜. 돈을 지킬 때 가장 큰 적이 자기예요. 내가 사실은 통제를 못해서 돈이 허물어지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플랜. 그래, LP들의 재정적인 안정을 지켜주는 플랜이다. 젊은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 모닥불처럼 모아라. 닥치고 지켜라. 그리고 불려라. 근데 불리는 데만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돈을 모아서 종잣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굴리는 거죠. 그래서 모닥불처럼 관리해라. 그 다음에 이 마시멜로 동영상을 한번 틀어줍니다. 마시멜로. 참는 자에게 복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 EBS 이 동영상이 되게 이게 유익하고 좋아요. 짧지만 그래서 이걸 틀어주고 시작을 해요. 마시멜로 플랜은 중간에 환급금을 적게 주는 대신 60세에 만원 환급금을 주고 보장성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되고 또 중간에 50% 장애일 때 납입 면제, 그리고 라이프 케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납입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진단비를 1억 원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플랜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보장, 누군가 가족한테 미안한, 이제 미안함 때문에 그 도깨비 그 망각의 차도 못 마시잖아요, 그죠? 그 미안함을 해결해주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그런 사망 보장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고객들이 우선시하는 거는 저축 투자에 그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중요한 순서가 고객들하고 우리가 다르다. 거절 처리 탑 10은 이 마시멜로 플랜을 했을 때 55세 60세까지 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그때 가기 전에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실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실직을 할 수 있는데 실직을 했을 때 이 보험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래서 내가 30만 원을 내면은 60세부터 그거의 2배가 되는 60만 원을 종신토록 지급을 한다. 이게 좋으니까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낼 수도 있잖아요. 수익성이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 수입의 10% 이내. 내가 300이 평균 수입이라고 그러면은 30만 원 정도. 그럼 이게 진짜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이 들면은 실직을 하더라도 알바를 해서 이거 정도는 내가 낼 수 있겠다. 그런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들한테도 지금 이 얘기하는 이런 플랜들이 사실은 이제 1, 2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거예요. 왜? 금리가 그 예정이율이 3%대에 맞춰져 있는데 지금 제로대로 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정리되고 정신 차리면은 이런 플랜들은 다 없어질 거다. 그래서 이런 플랜을 그 자녀들한테 준비해준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는 나중에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골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요새는 용이 어디서 난다? 대치동이 있는 양재천에서만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흉내라도 내야 된다.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해주는 그런 플랜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계속 보장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신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당신 자녀들은 더 먹고 살기가 힘들 거다. 그 먹고 살기가 힘들 때 힘이 되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플랜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이건 준비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그래서 이거는 그 부모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녀들이 다시 설명을 듣고 이거 괜찮은데 이거 내가 돈을 벌면 나중에 가져갈게요. 그죠? 이게 그 설명이 돼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 경제적인 지식도 얻게 되고 또 장기 플랜을 가져가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워주는 플랜이다. 그리고 30년 후에 1억 원의 가치가 얼마가 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30년을 이제 내가 5천만 원을 내고 30년 후에 1억을 받는다. 일시금을 내고 하는 건 이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플랜은 20년, 30년을 내는 거예요. 그 10년 후에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면 내가 보험료 내는 부담도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거기에 다 흡수돼 있어요. 일시금을 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너무 길어요. 이제 그 20세한테 55세나 60세로 하면은 30년, 40년을 내야 되는 게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곡을 건널 때 다리를 끝까지 놔야지 너무 길다고 건너편에 도달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중간에 다리가 끊기면 어떻겠어요? 얘네는 55세, 60세인데 우리가 55세, 60세까지 일을 하지만 다음 세대는 70세까지 일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어차피 그 일을 하는 동안 내는 거니까 55세, 60세가 긴 게 아니다. 어차피 가야 될 저쪽 언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유가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면 안 해. 그 말이 안 되죠. 여유가 있는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20만 원이 여유가 없다 그러면 여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2만 원이든 여유가 있는 만큼만 해라. 그리고 자녀가 반대한다. 자녀가 왜 반대를 하냐면은 이제 부모 당신들이나 신경 쓰고 신경 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보장 플랜들은 진짜 심각한 자녀한테 문제가 생겨서 뭐 고도장애 상태가 되거나 시한부 판정을 받거나 뭐 백혈병이 걸리거나 암이 걸리거나 이러면은 결국은 부모의 노후가 다 망가져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노후 자금을 다 쏟아붓고 나면은 부모는 다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네가 부모한테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으면은 자녀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근데 그런 프로세스를 무시하면은 자녀들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안전한가? 은행, 증권, 보험 중에 어디가 가장 안전해요? 사람들은 은행이 가장 안전하대요. 근데 가장 안전한 데는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사회보장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거를 민간회사가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국가에서 끝까지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프루덴셜이 안전한 게 아니고 보험회사 전체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이걸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거절 처리 그다음에 이 러브레터는 뭐냐면 이 강을 건널 때 우리 딸이 들고 건널 내가 돌을 하나 골라주는 거예요. 이 돌이 너무 무거우면 놓치게 되고 너무 가벼우면 물살에 떠내려가.
적당한 돌을 골라서 개울을 건너면은 그 돌의 무게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시멜로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자녀한테 돌을 골라주는 심령으로 이제 레터를 쓰고, 자녀, 이건 실제로 썼던 이제 사례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레터를 이렇게 쓰고, 이 레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백화점에 있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박물관에 있는 보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 백화점에 있는 상품에는 가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박물관에 있는 보물은 가격표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브레터나 이게 어떤 그 스토리를 그 첨가해서 팔기 때문에 이 보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러브레터라는 게 우리 차 과장님이 그 캠페인하는 그게 이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프로세스를 지켜서 이 단계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는 프로세스대로 판다. 프로세스를 어기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LP들이 조금 숙달이 되고 잘한다고 생각하면 자꾸 프로세스를 어겨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백투 베이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지켜야 돼. 프로세스. 이 순서대로. 그래서 마시멜로 동영상을 틀고, 그 다음에 그 자녀에게 또는 부모에게 마시멜로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상품을 설명하고 검증 자료로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거절 처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러브레터를 써서 종결을 신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한 경우는 후유증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마시멜로를 팔았던 사람들은 이거 사후 관리를 해줘야 돼. 그 예전에 그 가입했던 보장대로 똑같이 상품 설계를 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가입하면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 있다, 이렇게 안 좋아져 있다. 그래서 옛날 게 좋으니까 잘 유지를 해라. 이렇게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중간에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그 공포심 때문에 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시멜로 플랜은 이런 식으로 요약을 했고, 그래서 영업은 단무제,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영업을 못해. 그래서 군대 바로 갔다 온 사람들이 잘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머리가 복잡한 사람, 머리가 무거우면 영업을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 저번에 치매 설명할 때도 그랬죠. 약간 치매기가 있는 LP가 잘한다고. 그죠? 어제 설명을 했는데 잃어버리고 오늘 가 또 해. 그런데 1년 전, 3년 전에 거절을 받았는데 그 거절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그 사람이 10년 전에 여유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 그럼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41세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가 애인이 아니고 고객을 만났더니 이 상품을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 프루덴셜에 RI하고 종신 플러스 가지고 있고 나머지 9개에서 보험료가 한 45만 원 돼요. 45만 원 되는데 중간에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암보험을 또 들은 거예요. 왜 암보험 들었냐 그랬더니 그게 80세인데 90세까지 뭐 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100세 시대인데 90세까지 해서 되겠냐고. 그리고 또 치매 보험도 들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 요양원에 계신데 그 거기를 가보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이 치매고 나머지는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정신이 멀쩡하더라. 왜 그냥 85세 이상의 그 80%가 다 골절로 간병으로 와요. 어디 금이 가면 못 움직이게 하거든. 못 움직이게 하면은 근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니까 밥을 못 먹어. 밥을 못 먹으니 못 일어나요. 그랬더니 간병보험을 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90세로 든 건 또 100세로 든 100세 들면 나중에 가서 또 100세 넘어서 살면 어떻게 하냐고 또 해서 100세 넘어가서 또 들어가야 될 거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보험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보험 때문에 힘들대. 근데 보험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그런 플랜이 있다. 그래서 보장 범위는 암, 뇌, 심장, 치매, 간병, 상조, 루게지, 코로나, 간경화 이거 다 돼. 그리고 보장 기간은 예전에 암 보장이 65세까지 있었어요. 프루덴셜도. 그러다가 80세로 갔다가 90세로 갔다가 100세로 갔다가 종신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있겠냐? 네?
그 평생 걱정거리가 여러분들은 장수, 암내, 심장 이런 큰 것들, 그다음에 치매, 간병, 상주, 보장기간, 보장보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게 바로 마시멜로 플랜이에요. 암이 걸렸을 때 1억 4천만 원을 받아요. 1억을 들면은 80%를 선지급하잖아요. 여건평이나 그 멀티가. 그럼 8천만 원을 받고 두 번째 보장 특약에서 2천을 받아요. 두 번째 보장은 동일 부위는 3년, 다른 부위는 1년만 지나면 두 번째 암이 걸려도 받아요. 그 다음에 3차로 암이 걸리면 4천만 원을 줘요. 총 1억 4천을 줘요. 그리고 치매가 걸려도 8천을 주고, 간병이 돼도 8천을 주고, 상조가 되면은 70세 사망하면 2억 주고, 80세 1억 5천을 줘요. 그리고 오래 살면은 39만 원을 냈는데 65세부터 37만 원씩 종신턱 줘요. 그리고 보장 기간은 종신이에요. 그리고 보장 범위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게 마시멜로 플랜이에요. 그랬더니 왜 이런 게 인제 나왔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보험료는 그 한 45만 원씩 내는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해주냐? 여러 가지를 치매 때 8천 주고 간병일 때 8천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주는 게 아니고 한 번을 주는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걸 3관왕 4관왕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지? 그 중에 하나가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그렇죠. 이제 그럴 때에 집중적으로 준다는 얘기죠. 전투가 5군데서 일어나. 그러면 2천씩 병력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 10,000명을 가지고 있다가 취약할 때 한 번에 몰아주는 게 낫다. 이 이제 마시멜로 폰이 이제 그런 플랜으로 이게 돌아가니까 가장 효율적이죠. 그리고 보장 기간도 종신이고. 근데 암보험이 3차까지 보장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인천에 있는 SM이 이제 우리 이영진 차기 SM 예비 챔피언을 이제 만나러 왔다가 저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거기 LP가 12월 1월 너무 힘들게 막 죽을 쓰다가 이 암을 3차까지 준다는 그거 가지고 AC 2천을 했다는 거예요. 두 달 만에. 이거 되게 파워풀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암 하나를 가지고 3차까지 해준다. 이거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수명이 길어지니까 암을 극복하고 나서 다시 또 암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플랜이다. 그래서 투자 개념에서 보면 가장 안정적이면서 확실한 투자예요. 그죠? 여러 가지가 안 걸려서 비껴갔어. 그럼 꽝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사망하면 주잖아요. 그리고 저축. 지금 금리가 내려가 있는데 이건 옛날 금리로 해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받는 연금이나 아니면은 환급금을 봐도 그렇게 불리하지가 않다. 가치로 보면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가치도 있어요. 가성비 이 이상의 상품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오늘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인 이유는 이 사람이 내일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건강 상태, 그 다음에 금리, 나이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계속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언젠가 필요하다면 오늘 해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한다면 나한테 해라. 이렇게 클로징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에 미쳐보면 다 된다. 미친 사람의 그 특징이 뭐예요? 미친 사람은 일단 머리에 꽃을 꽂아요. 그리고 미친 사람은 항상 즐거워요. 그래서 미친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뭔가에 미쳐보면은 모든 것을 미쳐야 미친다. 그죠? 미쳐야 내가 계획했던 목표에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C, FA, 유지율, 그 다음에 리크루팅을 할 때 그냥 와서 네 꿈을 실현해보고 열심히 해봐 이거보다는 와서 이런 상품 팔면 돼, 이렇게만 팔면 돼,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리크루팅에 파워풀해요. 내가 가서 뭘 할 건데 이게 불안할 때 못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2022년도 이렇게 해결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설계 예시는 15세 여자를 했을 때 주계약 1억 원에 체증형으로 짠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가 13만 5천 원인데
납입 기간 55세로 하면은 진단비 8천이고 55세의 환급률이 133%예요. 그래서 그 13만 원을 15만 원을 내면 55세부터 죽을 때까지 그 2배 금액을 연금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단비는 암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예를 하는 거 1차 8천만 원 라이프 케어 진단비로 80%를 받고 두 번째 보장을 2천을 넣어서 2천을 받아요. 그리고 3차는 정기 특약을 70세 보장으로 5천을 넣어서 여명급부로 80%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암으로 4천을 주는 거예요. 그 정기 특약 5천에. 왜 그러냐면 암을 1차, 2차 받으면 이 장기가 다 너덜너덜 걸레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차 때는 다 여명급부예요. 그래서 저도 여명급부를 췌장암일 때 하나 주고 유방암 말기 때 줬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암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그냥 6개월 진단서를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을 했고 유방암 말기도 이게 의사들이 다 끊어주질 않는데 뭐 그 원래 골반하고 간전이 평균 여명이 1년 뭐 2개월이나 여러 장기의 다발성으로 전이돼서 6개월 이내의 사망을 배제할 수 없음. 이렇게 끊어주니까 6개월하고 여명점만 들어가니까 바로 3일 내에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명급부로 또 지급했던 그 실제 사례 중에 그 충치 때문에 그 충치가 걸렸는데 바빠서 병원을 못 갔는데 그 치신경을 타고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심장을 다 망가뜨린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산병원에서. 그 우리 LP예요, LP.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았어요. 40세. 30세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에. 근데 지금 6년 지났는데 더 건강해요. 엔진을 좋은 거로 갈아 껴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심장을 이식한다는 얘기는 모든 장기에 이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명급부로 주잖아요. 근데 그 여명급부를 프루덴셜은 많이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체증형으로 짜면은 80%, 그죠? 8천만 원 주죠. 두 번째 보장에서 2천 주죠. 그리고 세 번째 정기특약에서 여명급부로 4천을 받으니까 1억 4천을 줘요. 이 암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서 하면 되게 이거는 파워풀해요. 그래서 장수, 암, 뇌, 심장, 그 다음에 치매, 간병, 그 다음에 그 뭐 암도 한 3차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게 3차까지 주는 게 암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간경화로 돼도 다 똑같이 줘요. 암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되게 이제 보장 범위도 넓고 보장 기간도 80, 90, 100세가 아니고 100세가 넘어가도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오래 살면은 연금으로 전환했었으면 이런 플랜이. 그래서 이건 제가 초기에 15세인데 55세고 이 정기특약을 55세가 아니고 이거 70세로 해야 돼. 70세로. 제가 이거 초기에 해서 그런 건데 70세로 해도 이 보험료 차이는 별로 안 나요. 그러면 13만 5천 원인데 6,500을 내고 8,700을 하니까 133%예요. 그래서 55세 연금으로 받으면 300만 원씩, 연 300만 원씩을 종신토록 받으니까 이게 한 13만 원 정도를 내고 55세부터 죽을 때까지 13만 원을 받으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중간에 그 아프면은 큰 진단비를 받고 또 납입 면제가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없으면은 연금을 받고, 그런 보장도 다 받고 연금도 받고 두 개를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 중간에 아프면은 아픈 치료비가 걱정이니까 치료비를 받으면은 그 연금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80%를 받았으면은 이제 환급률은 이제 80%가 줄겠죠. 이미 뭐 그 낸 거에 비해서 몇십 배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치매 간병이 되면은 20% 신청하면 3,600만 원씩 3번, 15% 신청하면은 2,700씩 4번, 그 다음에 10% 신청하면 1,800, 1,700씩 6번을 받는다. 이건 75세 이후지만 간병이나 치매는 보통 7, 80대를 얘기하니까 이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치매 보험만 들면 치매를 비껴가면 하나도 못 받아. 정신은 말짱한데 내가 못 움직여. 안 돼. 그런데 이거는 치매가, 암이 걸려도 받고 치매가 걸려도 받고 그걸 비껴가도 간병이 됐을 때도 받고, 그거로 안 받으면은 어차피 또 상조로 받을 수 있는 거, 죽을 때. 그죠? 그 촉중률이 100%예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0% 장애하고 라이프 케어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암이 중대한 암이 아니잖아요. 간단한 암만 걸려도 그냥 납입 면제 80%를 받고, 그래서 이제 여명급부 여기 설명이 돼 있고, 장기 간병은 일상생활 장애하고 중증 치매 때 10%, 15%, 20%를 선택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라이프 케어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거대로만 여러분들이 설계해서 요거대로만 뽑아 가지고 하면 돼. 다른 이제 이게 한 2배 정도 이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너무 복잡하면 안 돼. 그래서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서 가시면 되고, 정기 특약은 55세가 아니고 70세로 넣는다. 그건 보험료가 얼마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세는 여자가 16만 9천 원, 남자가 18만 6천 원. 그리고 이제 똑같이 다 보장은 되고 한 130% 가까이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30세가 되면은 55세에서 납입 기간이 60세로 바뀌어요. 그죠? 60세로 바뀌고 환급률은 좀 떨어지죠. 그리고 30세는 1억 원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한 2분의 1 정도. 2분의 1은 주계약만 1억에서 5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계약을 5천으로 하면 진단비가 어떻게 되냐면은 5천이니까 8천에서 4천으로 줄죠. 두 번째 보장 똑같고 연명급부 4천 똑같고 그래도 1억이에요. 암 걸렸을 때 1억 준다고 그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암이 안 걸리고 간경화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암 보장은 비껴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 간경화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이제 이렇게 줄여서 두 가지를 예시해서 여유가 있으면은 1억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절반 정도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하면 돼요. 35세 했고, 제가 이제 40세를 한번 해봤어요. 40세는 환급률이 한 90% 정도 되는데 이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보장이 한 1억 정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똑같고. 43세는 한 3천만 원 정도. 다른 보장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제시를 했던 건데 한 17만 원 정도인데, 정기 특약을 이렇게 안 넣으니까 1차, 2차만 해서 한 4,400 정도, 이 정도. 그래서 한 45세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여건평이나 멀티플러스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한번 제시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15세에서 40세까지 이걸 짜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랜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마시멜로 플랜은 이 마시멜로를 참고 내가 견뎠을 때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해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그리스의 명장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를 명멸시키고 이제 바다를 건너는데 사이렌이라는 마녀가 노래를 부르면 그 유혹에 빠져 다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사이렌의 그 노래 소리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살고도 싶고. 그래서 부하들의 귀는 다 밀랍으로 막고 본인은 귀는 막지 않고 돛대에 자기를 묶어달라고 그래. 그래서 바다를 건널 때 이제 사이렌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바다에 빠져 죽고 싶지만 돛대에 묶여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돛대에 묶는 밧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마시멜로 플랜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환급금 때문에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수익률이 낮은 것이 매력이 없는데, 그 매력이 없는 수익률이 낮은 것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이제 잔에 보면은 사이렌이 나와 있어요. 여자 그림. 그 사이렌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커피로 이렇게 사람들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유혹을 선사하겠다, 그런 의미로 스타벅스에도 이제 그런 사이렌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치맥보다 맛있는 치매보험 꿀팁. 보험으로 모험하지 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번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갈게요. 치매보험을 월 100건씩 파는 미친 사람들이 있다. 그 정도로 고객들이 관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매보험이 2019년에 3개월 만에 87만 건이 팔린다는 얘기는 연 한 300만 건 이상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치매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치매보험이 치매만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걸 비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거 나중에 가서 후회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요양원에 가보면은 치매보다는 치매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정신이 멀쩡한데 움직이지는 못해. 근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우리가 제대로 해줘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현빈이 아버지가 위조 여권 만드는 아버지인데 이거 딱 봐도 사기꾼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의심하니까 의심을 하면은 의심하는 것만 해소해주면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안 갖거나 의심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심을 해소해주면 확신이 되고 거절을 처리하면은 청약이 되고. 그러니까 거절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거절을 하면은 그때부터 힘이 나고 즐거워. 우리가 거절을 두려워하면 이 일을 못 해요. 거절을 한다는 얘기는 청약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어떻게 하면 하겠다? 거절을 처리만 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치매를 알면 종신을 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어떤 치매라는 거를 화살이 날라오는 거를 옆으로 돌려서 딱 잡아서 뒤에서 봤더니 치매가 아니고 종신보험이에요. 그죠? 치매를 여러분들이 연구하면 종신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사람의 일생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은 80세를 사는데 25세는 사람처럼 살고 26세부터 55세까지는 소처럼 살고 그 다음에 55세부터 70세까지는 개처럼 개 같은 인생을 살고 나머지 10년은 이제 원숭이의 인생을 사는데 그 80이 넘어선 80에서 100세까지의 그 신의 손을 떠난 삶 그건 누가 책임진다? 그걸 종신보험이 해결한다. 그래서 80에서 100세까지는 치매 중풍 간병인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 그리고 이 참새와 아들이라는 동영상은 되게 감동적이면서 되게 그 울림을 줘요. 여러 번을 봐도 질리지 않고. 그래서 그 오래전에 자식을 키웠던 건 기억을 하는데 지금 참새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치매가 그렇거든요. 오래전 건 기억을 하는데 지금을 기억을 못 해. 그래서 이제 치매를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가족과 언젠가는 이별을 할 텐데 이별하는 순간에 제발 이 병만은 걸리지 말았으면 하는 병이 있네. 그게 바로 치매다. 그래서 그 이 치매를 가지고 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요. 그리고 대비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치매를 비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장황하게 모든 걸 다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에서 이 한 가지를 하면 여러분들은 최고가 되는데 내가 5가지를 다 하겠다고 손가락을 펴는 순간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한 가지를 가지고 완벽하게 뿌리까지 해야 돼. 그러면 모든 것은 밑에서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마시멜로 플랜에서도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암 보장 하나를 가지고 1, 2, 3차 1억 4천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게 딱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확장해 가야 돼. 근데 밑으로 뿌리도 내려가지 않았는데 옆으로 확장하면 분산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그죠? 그래서 이 치매 간병 상조도 치매를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한 다음에 치매를 비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치매 간병을 비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종신보험이다. 그래서 그 번지 점프 할 때 치매가 나를 묶는 밧줄이에요. 그 다음에 간병이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망이에요. 그 다음에 치매 간병을 비켜서 밑으로 떨어졌을 때 물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상조예요. 그죠? 치매, 간병, 상조 이 3가지를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인 거예요. 그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60세 이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치매다. 전체적으로는 암인데 60세 이상은 치매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치매 테스트도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해보고, 그래서 CDR 척도 3 이상이면은 이제 납입면제가 되고 60% 장애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증 치매만 보장을 해주면 된다. 경증은 보통 뭐 많이 줘야 1000 또는 500, 300 이렇게 주거든요. 그거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중증 치매에 집중적으로. 치매는 중증 치매가 30%고, 그리고 중증 치매 평균 생존 기간이 3년이다. 그죠? 경증은 한 10년을 사는데 중증은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3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매 보험이 있느냐? 그거 가다 보면 또 종신보험이, 그죠? 기승전 종신, 항상 종신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그래서 여자들이 70%고 남자는 30%다. 그래서 여자가 치매가 잘 걸리는 게 아니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치매 발생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5세 이상 10명 중에 1명이 치매다. 그럼 9명은 치매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85세 이상은 10명 중에 4명이 치매다. 그럼 6명이 치매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번지 점프로 보면은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4명이란 얘기는 번지 점프를 했는데 그 10명 중에 1명은 9번 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은 6번 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번지 점프를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럼 100%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없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그걸 해줄 수 있는 건 종신보험밖에 없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장애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치매는 그 중에 극히 일부다. 그래서 이게 여자가 이제 수명이 높다는, 그래서 치매가 많이 걸린다는, 그래서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근데 이제 부담은 치매가 가장 크다. 그래서 발목질에, 그죠? 뼈를 으스러뜨리기 때문에 죽으면은 놔두고 가는데 뼈를 으스러뜨려서 나 좀 데려가라고 막 소리치니까 놔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서 부축을 하니까 3명의 전력 손실이 있는 거예요. 이 치매가 그래. 아픈 부모, 간병하는 딸, 돈 버는 아들, 그죠? 3명의 전력 손실이 있는 게 집에서도. 그래서 치매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면은 오래 사는 걸 사람들이 다 걱정하죠. 노후 준비를 사람들이 건강할 때를 기준으로 노후 준비를 해요. 그러면 안 돼. 최악의 경우를 가지고 노후 준비를 했는데 내가 건강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최상의 경우로 건강할 걸 대비해가지고 노후 준비를 해놨는데 내가 치매, 간병, 아파. 그럼 모든 게 다 깨지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연금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큰 문제만 없으면 안정적으로 노후를 살아. 그런데 치매, 간병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모든 계획이 다 깨지잖아요. 그럴 때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당신이 계획한 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플랜을 제시해야 돼요. 라이프 플랜은 뭐야? 고객의 삶이 라이프 플랜, 계획대로 되게끔 도와주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치매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치매는 본인이 불행하진 않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먹는다. 세제 오물을 먹는다. 좋은 걸 먹어도 오래 살기 힘든데 이런 거 막 먹어가지고 오래 살겠어요? 그리고 아무거나 자른다. 막 손가락 같은 거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가위로. 근데 아픈 걸 몰라요. 그러니까 묶어놓거든. 그러고 아무데나 뭐 아무데나 뭐 난간이고 차도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라고는 3년 이상을 살겠어요, 이게?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묶어놓는 거예요. 묶으니까 제일 먼저 폐렴이 온대요. 호흡기, 그 다음에 감염이 되고 세 번째 욕창이 생기고. 그래서 중증 치매는 3년을 못 산다. 그리고 경증 치매는 우리가 보장할 필요가 없다. 그건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증 치매는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어떤 기관에 맡기는 게 불효였는데 지금은 자기가 부모를 케어하겠다는 게 불효예요. 왜? 그 결론이 뻔하니까. 3년이 되면은 그 인간성을 다 말살시키기 때문에 존속 사례라고 본인도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앞에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건강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치매는 3년간만 집중적으로 보장을 하면 된다. 그런 상품이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이다. 그래서 경증일 땐 보호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6.5년이 이제 10년을 평균으로 봤을 때 6.5년 이상 사는 사람은 있긴 있긴데 극히 드물어요. 그럼 그것까지 우리가 보험을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년간 중증일 때만 보장해주는 그런 플랜이 없느냐. 그게 우리 이제 그 종신보험의 실버 너싱 케어 특약이에요. 그래서 20%를 신청하면은 3년, 15%를 신청하면은 4년, 10%를 신청하면은 6년에서 7년. 그죠?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치매만 되는 게 아니고 치매, 간병이 다 된다. 그래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할 때 정상적인 대화가 가족 간의 이제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막 하는데 좀 지나면은 할 만큼 했다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관리받을 필요성이나 비용은 늘어나는데 가족들의 관심과 케어 수준은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교차점이 중증 치매, CDR 척도 3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만 보장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게 효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절대 가족이 치면은 보호하려고 하면 안 되고 기관에 맡겨야 돼. 기관에 맡기려면 돈이 들어간다. 그 돈은 누가 준비하느냐?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보장이 뭐냐? 그게 치매 간병보험인데, 치매 간병보험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보장이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 유지되는 우리는 삶을 추구합니다. 라이프 플래너들은. 그럼 치매도 되고 간병도 되고 사망도 되고 치매, 간병, 상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뭐냐? 그게 바로 일반 사망이다. 그래서 80대 아버지가 치매, 간병 10년 만에 40대가 아버지를 이제 사망하게 하고 본인도 사망한. 그 10년 사내 이러잖아요. 7년은 경증이에요. 중증은 나머지 3년이란 얘기죠. 그리고 10년 수발 안에 울면서 뭐 80대가 살해하고 체포됐다. 이것도 7년 경증, 3년 중증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간호하기 힘들어서 말기암 안에 살해한 뭐 70대가 구속이 됐다. 그리고 자식에게 부담 안 주려고 치매 안에 살해한 60대가 이제 징역 상형을 받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본인이 케어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 예? 전문적인 기관으로 넘겨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돈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중에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기 힘드냐, 감당할 수 없느냐. 감당할 수 있는 건 보험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입원 특약 같은 거 그렇잖아요. 입원비를 못 받아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그 3만 원을 가지고 입원 특약을 들 거냐, 종신보험 1,000만 원을 들 거냐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죠. 근데 3만 원을 가지고 1년이면 36만 원, 2년이면 72만 원, 3년이면 100만 원이에요. 입원비를 100만 원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레이저다, 복막경이다 하고 암도 열흘 이상 입원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3만 원씩 돼지저금통에 넣었다 쓰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보험과 저축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감당하기 힘든 거. 감당하기 힘든 거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이제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보험이냐 그 경계선에 있는 거고, 감당할 수 없는 거 그건 진짜 보험으로 해야죠. 그래서 모든 것을 보험으로 하려고 그러면 보험도 안 되고 저축도 안 되고 계속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치매 간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리 치매냐, 올소 치매냐.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암, 뇌, 심장, 간병, 치매 이거를 따로따로 들면은 금액도 적고 비껴가면 못 받고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 뒤에 큰 걸 놔두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집중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적은 금액을 가지고 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 사망이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 종신보험은 치매보험보다 나쁘다. NO. 왜 그러냐? 치매, 간병, 상조가 다 되니까. 그리고 종신보험 죽어야 받는다.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면 보장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신보험은 가족을 위한 보험이다? 아니죠. 나를 위한 보험이다. 왜? 자식한테 피해가 갈 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피해가 가는 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부담이 되는 거는 절대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보장해주는 그게 바로 종신보험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치매, 2차 간병, 3차 상조, 3중 안전망. 3중 안전망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보험료가 3배 비싸야 되잖아요. 근데 3배 비싸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설명이고, 그래서 1억 원의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20% 신청하면은 2천만 원씩 3번, 15% 신청하면은 1,500만 원씩 4번, 10% 신청하면은 1,000만 원씩 6번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도 상조보험 한 2천만 원 정도는 또 사망하면 줘요. 이런 보장이 없어요. 이런 보장. 그죠? 그래서 1, 2단계 경증 치매일 때는 어떻게 하냐? 경증 치매일 때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감당을 해서 모든 걸 보험으로 하려면 보험료가 비싸지잖아요. 그리고 중증일 때 제대로 보장을 받아야 될 때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생명보험에서 이제 저항을 많이 받고 보험을 이제 많이 다른 데서 공격하는 게
그 허혈성하고 뇌경색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뇌경색이 됐어요. 옛날 CI 특약이 프루덴셜도 뇌경색이 돼요. 근데 뇌경색이라는 게 뇌에 실핏줄이 약간 붙었다 떨어져도 그게 진단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차 받고 여행 가고 막 술 먹고 놀다가 뇌출혈이 왔어.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그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보험료를 내리면서 뇌경색을 뺀 거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화재보험 쪽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경색은 보장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거절 처리, 보장기간이 너무 짧다. 보장기간은 중증치매 생존 기간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이건 3배를 받아야 되는데 3배가 비싸진 않잖아요. 보험금 지급이 잘 될까요? 치매보험, 간병보험 따로 들면은 이걸 비껴가면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반 사망에서 주는 건 1억을 들었으면은 치매 때 주던 간병을 주던 그때 안 주면 어차피 1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줘야 되는 거를 할인해서 주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굴 이유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뭐 받기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다. 보험료 납입 기간은 길게 해야 보험료 부담이 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고객한테 LP십을 가지고 보험을 하려면 보험료를 보면 안 돼. 보장 금액만 봐야 돼. 보장 금액 위주로 하려면 납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0세를 목표로 80세까지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고 중간에 70세 사망하면 70세 납이잖아요. 65세 납입 면제가 되면 65세 납이잖아요. 그리고 2천만 원을 들었다가 못 낼 것 같으면 감액 완납으로 해서 1,000만 원으로 줄여서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자식들이 또 대신 내준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장 금액 위주로 간다고 그러면 납입 기간이 길어야 된다. 납입 기간이 가장 긴 게 80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치매는 어떤 질병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4발로 기다가 3발 자전거를 타다 2발로 걷다가 지팡이를 짚으면서 3발로 걷다가 다시 전동으로 된 4발로 이렇게 갔다가 사망을 하는 것처럼 기억을 계속 쌓아가다가 기억을 반납해 가는 과정인데 그 기억을 빨리 갑자기 반납하는 속도가 빨라진 게 치매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매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을 뺏어갈 수는 있어도 사람까지 뺏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내 누군지 아나? 나도 나를 모른다. 이게 치매보험 일망타진 치매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조 치매 간병. 이 일반 치매 상조 간병 보험은 이제 제가 50대 60대니까 56세를 기준으로 80세 납으로 80세 납으로 하는 이유 알겠죠? 그 납입 기간을 길게 해야 보장을 한다. 2천만 원을 하면 8만 6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10년 정도 내고 못 내겠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감액 완납해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 15%, 20%를 했을 때 이렇게 실버너싱 간병이나 치매를 같이 보장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될 수도 있고 실버너싱 케어 특약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56세인데 여자를 했을 때는 7만 6천 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은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5만 불을 하면은 한 20만 원 정도 돼요. 56세가 20만 원 정도가 되면은 한 10년 정도 내고 내가 못 내겠다 이러더라도 한 2만 5천 불, 한 3천만 원 정도의 보장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 실버너싱 케어 10%, 20%, 30%, 10%, 15%, 20% 받는 금액도 늘어나죠. 그래서 달러로 프리미엄으로 할 거냐, 아니면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은 최저로 1,000만 원만 한다 그러면 한 4만 1천 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프리미엄 그다음에 최저 그럼 보통 일반 정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종신보험 애들 종신보험 얼마 해야 돼요? 이러면 보통 강남에서는 한 3억 정도 하고요. 강북에서는 한 1억 정도 하고 시골에서는 한 5천 정도 해요. 그러면 대구는 어디에 들어가요? 대구는 시골이죠. 그러니까 워낙 화를 내더라고. 대구가 왜 시골이냐고. 그게 화를 내면은 계약을 해요. 근데
강남 정도는 못해도 강북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억을 하려면 3억을 제시해야 돼. 그리고 시골에서는 5천 한다. 이러면 3억을 하게. 이것도 프리미엄, 일반, 최저 이렇게 3단계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망할 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남겨요. 자산이냐 빚이냐. 빚이나 자산 둘 중에 하나 남기잖아요. 근데 빚을 남긴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남기는 자산으로 보면은 내가 자산을 남긴다고 하면 땅이냐 주식이냐 현찰이냐 아파트냐 생명보험이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잖아. 우리나라만 자꾸 생명보험을 그 남기는 자산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해. 남기는 자산으로 보면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 이 법정 스님도 자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빚도 재산도 안 남기겠다고 싹 정리를 했는데 잠깐 정신을 잃으니까 밑에 사람이 삼성의료원 갖다 놨잖아요. 예?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정원철 병원비 6천만 원 누가 갚아요? 호텔실이랑 홍래시가 갚았죠. 그거 알았다면 빨딱 일어났을 거예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기업체 사장한테 빚을 지고 간 거잖아요. 빚 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게, 이 배삼룡 씨도 2억 원의 병원비가 있는데 3남매가 있어요. 3남매가 잘 사는 그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이게 병원비 결제를 하니까 시신을 안 돼. 장례를 못 치러요. 왜 못 치는지 아세요? 2억 원 7천만 원씩 내면 되잖아요. 그 합의가 안 돼요. 7천만 원씩. 잘 사는 사람이 좀 더 내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불행한 거죠. 그렇게 성공했던 코미디언인데 여기 800만 원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3남매가 지명수배가 됐어요. 근데 1,000만 원만 있어도 이런 일을 막잖아요. 그 1,000만 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정 한 가정만 구하고 지구를 떠나면 지구에 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 1,000만 원이 치매도 되고 간병도 되고 상조도 되고 여러분의 어떤 라이프의 삶의 의미도 주는 그런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80세 납이 아니고 80세를 목표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달라진 종신보험 달러하우스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잘 알죠. 섬에 뭐 이렇게 펜션 놀러 가는 펜션을 예약했다가 취소를 하죠. 그래서 예약금 2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돌려달라는 그 열흘 사이에 이 민박집 주인은 정육점에 외상값을 갖고 정육점 주인은 자기 집을 수리해줬던 철물점에 다시 외상값을 갖고 철물점은 자기 친척들이 민박집에 와서 누웠던 그 숙박비 안 준 거를 이렇게 갚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온 거를 서울에서 예약한 사람한테 돌려줘요. 그죠?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섬의 채권 채무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금융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피와 같아요. 피가 한 바퀴 돌고 갔더니 먹는 데를 치료해주고 아픈 것을 해결해줘요. 피만 통하면 고통은 없어져요. 그런데 이 정육점 주인이 못 돼가지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외상값을 안 줘. 그럼 작은 경색이 생기는 거예요. 멍이 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은행증권 보험이다. 그래서 은행증권 그 보험인데 보험회사를 금융기관을 잘 인정을 안 하잖아요. 우리도 기관원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관원이라고 그러면 택시기사가 대접이 달라져요. 우리는 기관원이에요, 기관원. 그런데 그 보험은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돈을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미래 가치가 크잖아요. 앞으로 벌 가치. 그 가치,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을 고객들한테 끌어내서 그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는 종신보험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산의 3요소, 주인이냐 주인공이냐.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으로 살아야 돼요.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주인공 꼭두각시인데 주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시나리오를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들이 막 난무하고 막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다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과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은행증권 보험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그 지난번에 있었던 거에서 금리 부분은 다 뺐어요. 지금 이제 금리가 미국하고 역전이 되고 되게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의 99%는 환율이다. 그 얘기는 내가 금리에 신경 쓴다는 얘기는 99%를 무시하고 1%에 신경 쓴다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그래프에서 어떻게 내가 이 불리는 기능, 증권회사 기능을 달러를 가지고 할 거냐. 그게 숫자가 막 난주돼 이제 흩어져 있는 것처럼 어려운데 전략을 짜서 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보다도 달러가 가장 안전하다. 내가 1,100에 사서 1,200원에 팔을게 공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때 문자 주면은 띄용 오면은 내가 돈이 있으면은 쌀 때 사고 없으면 다음에 살게 이러면 되고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문자가 오면 팔고 없으면은 다음에 팔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달러 보장은 기본 사망 보장이 전제가 되면서 추가 납입을 하는 건데 이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돼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달러를 지금 계속 사가다가 달러가 많이 올랐을 때 팔면 되는 거고 여유가 없으면은 기본 보장만 가져가다가 비본 보장만 가져가는 거는 달러를 채울 수 있는 빈 컨테이너를 쌓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 룸을 확보했다가 쌀 때 확 집어넣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적용해도 된다. 왜? 환율은 항상 몇십 년을 보면 이렇게 이제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식이나 부동산은 이 어떤 매물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달러는 단일 종목이에요. 단일 종목.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도 여러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달러로서 달러가 되게 유용하다. 그래서 지키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이 매력이 없는 것 같지만 지키는 데는 이것만 한 게 없다. 그리고 건강특약이 이제 또 지켜주는 역할하고 사망보장은 나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보험은 주춧돌, 그다음에 은행은 기둥, 증권은 불리는 거. 그래서 이 주춧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MDRT나 이런 데 가면은 사망 보장이 전제되지 않은 재정안전 플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여기 주춧돌이 집에서는. 주춧돌은 3분의 2가 땅에 묻혀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다. 근데 주춧돌이 빠지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보험 컨설팅이나 이런 데서는 주춧돌을 계속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종신보험 보장이 충분치가 않은데 그거를 주춧돌을 빼면서 보험 컨설팅이나 보험 클리닉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싹 정리를 해주면 우리는 또 가서 사망보장 주춧돌을 또 팔면 돼요. 그래서 일반 사망에 대한 이 파르테논 신제는 지붕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주춧돌인데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거는 이 주춧돌이다. 그래서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대부분 지붕부터 그리잖아요. 근데 지붕부터 짓는 집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집을 오래 졌던 사람은 주춧돌을 그리고 기둥을 올리고 지붕을 짓는다. 이 보장도 그런 순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고 이 사망이나 아니면 여명급부, 실버너슨 케어 이게 이제 주춧돌에 해당하는 그런 보장이다. 그래서 이걸 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해주러 프루덴셜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보장의 체계는 이제 이런 국민건강보험하고 일반 사망만 있으면 돼요. 사실 저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인간은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주는 실손도 들고 건강계약도 들고 왜냐면 뭐 치료비만 드는 게 아니고 의료생활비가 들잖아요.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요양원을 가든지 아니면은 또는 사과 하나 먹어도 좋은 걸 먹어야 되니까 치료비 외에 그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단비 수술비가 이제 일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설명할 때 이 재해가 모든 재해가 6.4잖아요. 자동차가 2.4.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은 자동차 보험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거기에 다시 또 그 운전자 보험까지 안 드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운전자 보험을 왜 들었냐고 그러면 형사합의금 때문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형사합의금 얘기를 계속하면 그렇게 갈 것 같아. 근데 요새는 보험사끼리 합의를 해버리기 때문에 형사합의 갈 일이 없죠. 근데 10,000원, 20,000원 그런 운전자 보험, 치아 보험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그 금액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보장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주춧돌은 일반 사망이 작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설명을 제대로 다 한 다음에 다시 집을 그려보라고 그러면 고객들이 이제 주춧돌부터 그려, 그죠? 주춧돌, 기둥, 지붕을 그려. 그런 다음에 이 주춧돌에 해당하는 보험이 뭐예요? 그럼 일반 사망 이렇게 하면 이 AP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완결을 지켜야 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한 3년이 지나서 가서 다시 또 한번 설명해서 그대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랬더니
이 프루덴셜 LP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땐 이 얘기하고 저땐 저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내용이 이건 진리에 가깝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평생 걱정거리가 실직이다. 실직하면은 그 알바나 중도인출해서 쓰면 되고, 그다음에 질병상해는 뭐 그 우리가 환율에서 뭐 130%든 150%든 조금 더 내가지고 그거를 중도인출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MRI 찍는다 그러면 30만 원 빼서 쓰고, 수술 받는다 200만 원 빼서 쓰고, 그런 게 내가 안 걸리거나 그런 수술을 안 하면은 쌓여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건강보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중대질병은 여명급부, 간병은 실버너싱, 장수할 때는, 장수라는 걸 걱정할 때는 이건 오래 보장받는다. 그리고 치매 실버너싱, 사망할 땐 사망보장, 상속세도 죽었을 때 남는 자산. 그죠? 사람도 자기 몸값의 30%를 보장으로 준비를 해야 돼. 내가 5천씩 30년이라도 15억이잖아요. 그러면 30%면 4억 5천. 그걸 종신보험으로 준비했을 때 욕을 먹지 않아요. 그럼 자산도 100억이면 30억. 그죠? 왜 상속세가 30억이거든. 그거 없으면 건물 그냥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종신보험이 300억, 3천억짜리가 나올 거예요. 1조짜리 빌딩은 3천억을 종신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 현찰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화폐 가치를 얘기할 때 달러는 인플레이션을 커버해주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위대한 건축가는 집을 어떻게 짓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질 않아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요. 나는 친구들과 아는 사람과 거실에서 얘기를 나누고 싶고 그런 삶을 원한다. 그럼 거실 창을 넓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삶이 담겨야지. 어떻게 진다는 거는 모양하고 재료잖아요. 근데 삶이 담기지 않으면 뛰쳐나오는 거예요. 우리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야지. 응? 그 상품에 나와 있는 그 보장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살고 싶은 삶이 담긴 그런 상품을 우리는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송나라 때 화가를 뽑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꽃을 밟고 달려온 말발굽의 향기를 그려라. 문제도 아주 기다려 갔죠. 이해를 못하겠어. 꽃을 밟고 달려온 말발굽의 향기를 그려라. 향기를 어떻게 그려? 근데 그 장원을 한 사람 그림 중에 꽃과 말이 없어요. 말이 먼지를 내면서 휙 지나간 자리에 그 먼지를 따라서, 먼지 향기를 따라서 한 무리의 나비가 쭉 따라가요. 그게 향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신보험도 그 어떤 상품이 아니고 가족, 사랑, 배려 이런 것들이 담긴 게 이제 종신보험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답이다. 종신보험이 답인 10가지.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재정안정계획이 포장이 아니냐. 우리 신멜피님이 이게 프로젝트 재정안정이라고 하는데, 이 재정안정이 보험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말을 돌려서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재정안정이 종신보험이 100% 맞아요. 종신보험이 전제되지 않은 재정안정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재무설계. 여기서 예전에 저한테 전 이제 직원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설명해달라고. 재무설계 여기는 뭐 컨설팅이다, 투자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 해서 보험이란 얘기를 빼고 그런 것만 파는 거예요. 근데 다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축이나 투자 상품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종신보험을 전제로 해서 그런 걸 파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신보험이 그 전제되지 않은 그런 재정안정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 생명보험을 다니는 설계사가 생명보험, 종신보험을 팔지 않고 다른 걸 팔겠다고 그러면 여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종신보험, 생명보험은 그 고객한테도 재정안정에 가장 중요한 거고, 이 LP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10가지를 정리했어요. 유행을 안 탄다. 유행을 타는 것처럼 설명할 뿐이에요. 배고픈 저 여우가 포도가 잘 익은 걸 보고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뛰어도 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저 포도는 맛이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위안을 삼잖아요. 자기가 못 파니까 유행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람이 있다. 이거는 진짜 1,000만 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한 가정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이런 거 가지고 보람을 느껴요. 근데 이거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보면 진짜 보람을 느끼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고객을 늘려가야죠. 그러다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게 충전을 해줘요. 근데 그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롱런한다. 100km를 목표로 하면 50km부터 지쳐요. 근데 10km를 목표로 뛰잖아요. 5km부터 지쳐요. 참 신기해요. 이건 종신 상품을 팔고 장기 상품을 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계획도 장기로 세우게 돼 있어요. 제가 그 5년까지는 1년 단위로 미래를 계획하는데 10년이 되니까 10년 단위로 세우더라고요. 지금 20년이 되니까 20년 단위로 세워요. 살아온 길이가 미래를 재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적다. 이거 종신보험 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많은 데는, 경쟁이 치열한 데는 싸워서 이겨봐야 이긴 게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잘못 설명을 하고 과도화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망 고객이 많다. 자동차는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데 생명보험은 생명이 있는데 생명보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없죠. 스님도 종신보험을 드는데. 그래서 이 주위가 다 가망 고객이에요. 그래서 진짜 챔피언을 하고 잘하는 사람 보면은 그 주위가 다 고객으로 쑥대밭이 돼 있어. 뭐 슈퍼, 약국, 구두 닦기 막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영업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기 강남에 살면서 자기는 주시장을 포천에다 잡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고객이 널려 있는데. 그 힘든 포천 농사 짓는 사람도 찾아가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가망 고객이 그냥 널려 있다. 그리고 고객 수준이 높다. 이 종신보험은 내가 들겠다고만 해서 드는 게 아니고 직업하고 재산 수준이나 그거에 맞춰서 들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30억짜리 들면 30억 수준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금끼리 모이고 돌은 돌끼리 모여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려면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산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수준이 높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수준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평균 수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마음이 편하다. 팔기까지는 힘들지만 팔고 나면은 이게 밑바닥까지 다 끌어내서 뭔가를 팔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유지가 잘 된다. 제가 일반 사망, 그 일사잖아요, 일사. 일반 사망 한 줄만 파는. 한 줄만 파는데 어떻게 유지가 달려냐? 뭐 그 한 4, 50만 원 내도 보장되는 게 없는데 입원하고 수술하면 꼭 전화가 와요. 뭐 보장받는 게 없냐고. 그럼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 종신보험을 처음부터도 설명을 하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이걸 다시 들려면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고 당신이 못 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좋은 거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퇴원해서 여력이 되면은 종신보험을 또 들어요. 그리고 자녀들 종신보험. 그리고 수술이나 입원 이런 걸 이제 지급해 준 사람한테는 특약을 들고 종신을 들려면 나한테 들고. 그러니까 그게 선순환이죠. 그런데 종신보험이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유지가 훨씬 잘 돼요. 그런 측면. 그리고 서로 성장한다. 제가 송리중학교를 나가서 그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전 책도 다 못 읽었어요. 바쁘면은 농사 져야 되고 막 이런데. 근데 제가 책을 5권을 썼잖아요. 근데 운전자 보험 뭐 이런 거 팔아가지고 책 5권 쓰겠어요? 이 종신보험을 팔았기 때문에 고객의 삶을 계속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성장한 거예요, 제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책을 5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장을 하고 또 저 때문에 고객도 성장하고 이게 이렇게 선순환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수익성이 높다. 이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은 이 커미션이 내려간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그걸 팔기가 힘든 거예요. 앞으로도 이건 계속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10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종신보험을 잘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2시간짜리를 1시간 하려다 보니까 막 좀 말도 꼬이고 그랬는데 이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됐죠? 이제 고객들도 이렇게 만나보니까 만나는 거에 대한 별 부담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마시멜로 플랜, 그 다음에 치매 플랜, 그 다음에 달러 하우스, 그러고 이제 특약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1,000만 원에다가 체감정기 한 2,000을 붙여서 헬스케어 뭐 100을 붙여도 그 보험료가 뭐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를 하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을 딱 하면은 그 본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3-4가지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 뭔가를 상품을 짤 게 되게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짜면은 빨리 고객을 만나러 가고 싶어. 그리고 고객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힘들었던
거기서 나와서 새롭게 도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상품 설계 이 예시까지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